사이다 무비튼. 드라마가 따로 없을 정도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던 경험담. 그 무렵 나는 남편과 둘뿐이었는데 남편이 혼자서 정근을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당분간 네 시누이 좀 데리고 같이 살지 않을래? 라고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신 시어머니가 부탁을 해왔다. 시어머니 말로는 시누이가 재택근무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수입은 겨우 몇십만 원 정도. 그 돈도 모두 자기 혼자서 다 쓰고 집에는 한 푼도 보태주지 않는다고 했다. 시누이는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지만 내가 시댁에 갔을 때도 거의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타입이었다. 그런데 그 조용했던 시누이가 재택근무일이 끊어지면서 집안에서 깽판을 치면서 화풀이를 한다는 것이었다. 자기 일이 끊어진 걸 시부모님 탓이라고 원망하면서 내가 일을 못하는 건 다 당신들 탓이야. 이따위로 맛없는 밥이나 주니까 그렇지. 당신들이 청소도 안 하고 이런 더러운 집에서 사니까 그런 거라고. 다 당신들 탓이야. 책임져 내 인생! 라면서 낮이고 밤이고 못살게 굴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일단은 시어머니한테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남편한테 연락해서 상의를 했는데 아버지도 나이가 있고 어머니는 다리도 안 좋고 당신도 재택근무니까 내 동생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얘기 좀 들어주면 어떨까 싶은데 당장 같이 살라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라고 말했다. 나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냐며 자신 없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시누이가 서 있었다. 언니, 오늘부터 잘 부탁드려요. 시누이 손에는 커다란 가방이 들려져 있었다. 곧바로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했더니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미안하다. 걔가 지저분하고 더럽고 음식도 맛없는 집보다는 깨끗한 새 집에서 맛있는 밥이 먹고 싶다고 계속 그래서 그게 우리 집이란 말씀이세요? 아가씨가 저희 집에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가씨를 저희 집에 보내시면 저 어머님한테 보내드렸던 생활비 계속 드리기 힘들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안다. 미안하다. 그런데 나도 네 시아버지도 너무 지쳐서 잠시 동안만이라도 좋으니까 라면서 울먹이시는 시어머니. 계속해서 미안하단 말만 몇 번 반복하다가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시누이에게 어머님은 아가씨가 저희 집에서 계속 있었으면 한다는데요? 라고 하자 시누이는 울먹이면서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원하던 거예요. 라면서 안심하는 분위기였다. 나는 시누이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이제 괜찮으니까 진정하라고 다독여줬다. 이번 사태는 사실 나와 시누이의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 의도적으로 벌인 일이었다. 이 일은 서로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왔던 시누이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면서부터 시작됐다. 할 얘기가 있어요 라고 운을 띄우면서부터인데 둘이서 따로 만나고 싶다고 하길래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하고 밖에서 둘이서만 만났고 별 생각 없이 시댁에 대해 물었다. 시어머니한테서 시누이의 수입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데 시누이는 자기 통장을 갑자기 보여주면서 자기 수입은 일반 직장 여성 수준이라고 했다. 하지만 수입의 대부분을 시부모에게 갈취당하다시피 했고 용돈으로 겨우 몇십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했다. 돈은 돈대로 뺏어가고 재택근무는 백수랑 뭐가 다르냐면서 청소 몇 빨래, 온갖 집안일을 다 떠넘겨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나한테는 잘해주는 편이었는데 시누이는 남존 여비로 완전 차별받으면서 자랐고 시어머니는 아들 눈치를 보느라 며느리인 나를 예뻐하는 척했던 거였다. 시누이가 독립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밖으로 못 나오게 방을 가둬서 꼼짝도 못하고 갇혀 지낸 적도 있다고 했다. 결국 시누이는 반포기 상태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엄청난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고 나한테 반드시 알려줘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었다. 시부모들의 진짜 속셈은 처음엔 시누이만 우리 집으로 보낸 후 적당히 시간을 끌다가 자기들도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였다는데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친정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이었다. 현재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은 매각해서 그 돈을 자기들 통장에 넣어놓고 내 유산과 월급으로 생활하면 돈 걱정도 없고 집안일은 시누이한테 시키면 되니
자기들은 유유자적 지낼 속셈이었다는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건 남편도 시부모님과 한패가 되어 이 작전을 같이 구상했다는 거였다. 우리 부부한테는 아이도 없었고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손주한테 돈 들어갈 일도 없고 주머니에 돈이 채워질 일은 있어도 나갈 일은 없다고 계산한 거였다.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솟은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일단은 시누이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이번 일을 꾸미게 된 것이다. 별도로 시누이한테는 통장을 따로 한 개를 더 만들게 해서 시부모님이 손에 쥐고 있던 통장 말고 그 통장으로 입금을 하도록 클라이언트에게 부탁을 해뒀다. 그리하여 시누이에게 수입이 없어지자 머리가 이상해진 것처럼 난동을 부리라고 코치한 후 시누이를 우리 집으로 오게 만드는데 성공한 것이다. 시누이는 나한테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언니, 저 언니 덕분에 살았어요. 집에서 둘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어머님이 눈치채지 못하게 어머님 앞에서는 사이가 나쁜 척 해야 돼요. 알았죠? 네. 그 후 이미 예상했던 대로 시부모님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염탄 냄새가 풍풍 풍기는 전화를 걸어왔고 그때마다 나와 시누이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아가씨가 집안일도 전혀 안 하고 여전히 직장도 못 구하고 있고 이제 제발 좀 데리고 가세요. 미안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래. 라면서 눈물 연기에 몰입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가 전화를 받았을 경우 새언니가 나한테 집안일이란 일은 다 시킨다고. 나 집에 가고 싶어. 너 그 입 안 닥쳐? 식충이 같은 게 부모도 없고 애도 못 낳고 하자나 다름없는 여자 하나를 휘어잡지 못할 망정 제대로 좀 하란 말이야. 라면서 상대별로 맞춤형 반응을 선보였다. 물론 남편 앞에서도 나는 시어머니 앞에서와 똑같이 굴었다. 남편한테 들키면 절대 안 되니까. 하지만 시누이와 나는 집안일은 분담해서 했고 생활비도 같이 부담하면서 사이좋게 지냈다. 시누이가 아니라 친동생처럼 예뻐하면서 말이다. 같이 살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시누이는 요리 솜씨가 기가 막히게 좋았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영혼을 갈아 넣은 듯 최고의 요리를 대접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시누이 솜씨였다고. 그리고 남편이 추석 때 집에 왔을 땐 일부러 집안을 더럽게 만들어 놓고 나서 시누이는 방에 처박혀서 안 나오는 설정을 나는 리얼하게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당장 아가씨 돌려보내란 말이야! 라고 히스테리를 부리자 남편이 혼자서 시댁으로 도망쳤다. 시댁에 가서는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손에 넣을지 셋이서 오손도손 작당을 했겠지. 그렇게 1년 정도를 지낸 후 시누이는 새로 직장을 구했고 우리 집에서 독립했다. 물론 시부모님과 남편한테는 연락하지 않고 조용히 이사를 진행했다. 같은 시기에 나는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남편은 눈이 동그래져서 이혼? 이유가 뭐야? 라고 반문했지만 정확한 이혼 사유는 이번 시누이 사태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알게 된 남편의 불륜 때문이었다. 매번 남편은 아무 저항 없이 시댁으로 발걸음을 돌렸지만 어느 시점부터인가 시댁이 아닌 불륜녀 집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우선은 모른 척 내버려뒀다. 꼬리를 잡았을 때 남편한테 따질 수도 있었지만 시누이한테 내막을 들은 후부터 남편에 대한 애정도 식어 있었고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리고 그때는 불륜 문제로 이혼을 한 해 만에 그런 싸움을 할 때가 아니어서 일단 내버려두고 시기를 고르고 있었다. 그 사이 흥신소에 뒷조사를 부탁한 결과 불륜녀가 임신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마지막으로 시부모님과 무슨 계략을 꾸몄는지 다 알고 있다고 하자 바닥에 주저앉으며 넋을 잃고 말았다. 물론 시부모님께도 사실을 알렸다. 시누이가 독립해서 나간 사실과 나와 남편이 이제 덕분에 이혼할 거라고. 그러자 시부모님은 계획이 엉망이 됐어! 라면서 발광을 했다. 그 후 이 집은 엄연히 내 집이었기 때문에 당장 남편을 쫓아냈고 불륜녀까지 양쪽에서 위자료를 야무지게 받아내고 이혼을 마무리 졌다. 이혼 후 전 남편은 자기가 불륜을 저지른 건 불임인 나를 위해서 아이를 만든 거고 온 가족이 모여 살면 좋을 것 같아서였다고 떠들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나뿐이네 어쩌네 설득력 제로 씨도 안 먹히는 얘기로 시간만 낭비했다. 전 시부모님은 우리 집에서 곧 동거하게 될 거라고 계산한 후 거의 헐값으로 일단 집을 팔고 봤다는데 상황이 꼬이면서 시누이가 아니라 집부터 알아봐야 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새 인간 다 고생해도 싸다.
이제 신우이와는 신우 올케 사이는 아니지만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친구처럼 지내면서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